자, 마지막으로 박물관과 공예입니다. 박물관에 남은 오래된 이 목조 자료와 공예 개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지구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 사용해온 자료를 정유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지역의 문화진흥에 어떻게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카이자와시로부터 차받침이나 아니면 쟁반 제작을 시작하고 그 후에 니부다니 아이누 미니라든지 아니면 아이누 관광의 어떤 선구자였다고 불리는 카요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39년, 1940년까지 왕성하게 이제 쟁반을 만들어왔던 사람이 카이자와시고, 그 다음에 카요노시가 초등학교 4, 5학년 무렵에 집에 돌아올 때, 에카시 공방에 들러서 쟁반 만드는 것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 에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 먹은 남성들에 대한 어떤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카이자와 우렌토쿠시는 요절을 했기 때문에 작품은 남아있지만 본인은 이제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그래도 이제 이 두 명의 명인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그 작품을 모델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이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카이자와시 자손들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타카노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게의 상품 제작 방침을 바꾸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게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여름날에 일어난 일인데, 야마나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야마나시 현이라는, 그곳에서 여행을 온 이제 한 자매가 니부다니 아이누 문화자료관에서 본 그 쌈지가 달린 물레를 사고 싶은데 어디를 다 돌아봐도 이렇게 팔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그러면 좀 기다리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한 반나절 동안 이제 기다리게 해서 2개를 만들어서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카노시 부부는 그때까지 자료관에 물레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 다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료관에 달려가서 물레를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자신들이 만든 물건만 파는 가게, 아이누 민구를 주상품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마음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관에는 훌륭한 역행분들이 많이 있고, 또 관장인 카요노시의 그 아이누 민구, 카요노시가 수집한 아이누 민구에는 민구의 어떤 혼이 담겨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행운으로 생각했던 것은 니부다니에는 전통을 전승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그것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부다니의 2개의 박물관과 그 다음에 자료관 컬렉션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중요 유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가들을 원점으로 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들이 참고하는 어떤 오래된 공예품 소장처는 지역 내에 있는 어떤 박물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997년에 설립된 공익재단법인 아이누 문화진흥 연구추진기구에서는 매년 아이누 공예
작품전을 4개체를 하고 있고, 그 기획운영위원회에는 공예가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누의 공예품을 소장하는 국내외 박물관에도 가서 출품하는 자료 선정을 위한 조사부터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니부다니 미네조합에서는 니부다니의 그 이타 문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박물관 등에 남아있는 오래된 자료들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 있는 국립민족박물관에는 명치시대의 이 사루강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있고, 과거 조합원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자료들을 꼼꼼하게 조사도 했습니다. 이 사루강 유역의 특징인 비늘 문양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 그 조각 방법의 어떤 변천을 또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시대와 어떤 지역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정보가 불명확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니부다니뿐만 아니라 어떤 공예의 역사적 변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할 때에 박물관 자료의 어떤 조사, 연구, 검증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유산 개념을 확산을 해서 확대 해석을 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문화재청에서도 학술 연구 용역으로 이렇게 뭐 놀이와 관련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과 관련한 자료라든지 그죠. 이러한 것들도 전국에 있는 박물관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러한 연구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사카 국립민족박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1999년부터 이 아이누 공예가 기술 연수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의 아이누 중소기업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홋카이도 외에 밖에서의 어떤 연수를 국립민족박물관의 외부 연구원으로서 이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연수에서는 여러 조사 연구 주제에 맞추어서 일정을 작성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담당 교수라고 할까요? 교관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연수 주제에 따른 어떤 강의라든지 지도를 받게 됩니다. 현재는 연수 기간이 14일인데 그 가운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국립민족박물관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루는 이제 또 남쪽에 있는 그 천리교가 세운 천리대학이 있습니다. 이 천리대학 부속 자료관에 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천리교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신도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들을 통해서 진품만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 자료관에 소장을 하고 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곳에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쨌든 또 이제 그 후에 뭐 이렇게 이 니부다니 사람들은 어떤 선진 현장을 이제 시찰을 통해서 이틀 동안 현장 견학을 하게 됩니다. 이 박물관에서 조사한 자료의 어떤 복제가 콘테스트에서 이제 입상한 사례도, 대회에서 입상한 사례도 있고, 작품 제작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전승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물건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색상이라든지
문양 등 디자인은 실물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이나 아니면 박물관에 남아있는 자료는 특히 이 니부단의 사람들이 이제 이타라든지 아니면 에투스, 특히 이제 이타 같은 경우에 이타의 어떤 디자인을 만들 때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래된 자료의 어떤 복제품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실제로 이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봄으로써 어떠한 공용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술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본 니부단에서는 스코틀랜드의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그 엔지 멀로라는 사람이 수집한 뭐 자료를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홋카이도 대학의 북방생물권 현장과학센터와 그다음 식물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복제해서 전시하는 프로젝트에 니부단의 공예가들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얻은 어떤 지식들을 그들은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부다니의 카이자와시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적으로 만든 지금의 어떤 상품과 달리 이 오래된 문양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고, 또 꼼꼼하게 이제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비늘 조각을 좌우 대칭으로 이제 파고 있지만은 옛날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고, 또 옛날 사람들은 의외로 자유롭게 조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홋카이도 대학 식물원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복제에 대해서는 이 이타에 새겨진 어떤 식물을 닮은 문양의 틀을 깨는 그런 형상은 어떤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작품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공예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부다니에 살고는 있지만은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목조 공예가로 유명한 그 우라가와라는 사람은 박물관 자료의 어떤 복제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박물관은 자료를 남겨둠으로써 그곳에서 기술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고마운 점이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참가자들도 복제해서 배운 것을 앞으로의 어떤 작품에 이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살리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우리 전승 주체 아니면 전승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특히 시도든 아니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혹은 기예능 보유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런 단체나 기예능 보유자, 즉 인간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랄까 기량이랄까 기능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즉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우리가 조사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한 내용과 관련한 연구 논문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통 공예품 지정 이후입니다. 이 비도리군이 이타와 에투스를 전통 공예품으로 이제 신청했을 때에 그 어떤 신청 이유와
선정이 되고 나면 지정이 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970년대에 니부단이 있었던 50세 가까운 민예품 가게들은 현재 6채로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6채로 감소를 했다는 것이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점점 일본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니부단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점, 그 다음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생산력 저하와 그 다음에 잘도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 생업과 연관지어서 이것을 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후진 양성, 인재 양성도 어렵게 되고 또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원재료의 어떤 지속적인 확보가 어려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상품 개발이 이제 계속 되지 못하는 점. 또 하나는 이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점.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통 공예품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전통 공예품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그 효과가 있느냐? 네. 전통 공예품을 지정을 함으로써 공예품의 어떤 인지도가 높아지고, 더불어서 이제 니부다니의 이타, 아니면 에투스의 어떤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또 자신감을 또 환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판로가 확대가 되고, 또 판매 촉진에 크게 기여하는, 공헌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 전통 공예품 산업의 어떤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공예품의 지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장점이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이후에 매스컴 등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어떤 전시라든지 아니면 판매 기회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소재가 이제 안정되게 이제 공급이 되고, 제작자의 어떤 수련 연수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기회가 증가하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이제 자꾸 줄어들면서 한 번은 이렇게 목조 이래서 이제 멀어져 갔지만은 이 지정을 통해서 계기로 목조 이 공예품 만드는 작업을 재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목조를 배우는 젊은이들도 나타나고 있고, 게다가 에투스의 소재인 그 숲이 나무 껍질에서 생성되는 그 숲에 대해서 홋카이도라든지 아니면 홋카이도 산림국, 또 그 다음에 홋카이도의 그 임업시험장이 이제 시험장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국유림과 그 다음에 도유림으로부터 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시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전통산업품 지정을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자연 소재를 입수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담보되는 것은 이 공예품 개성에 있어서도 아주 대전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니부다니의 이타와 에투스의 전통예품 지정은 그것을 전승하는 공예가들의 어떤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술을 연마해오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어떤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게다가 지자체인 비도리군, 그 다음에 아이누 문화의 이해 촉진과 어떤 공예 및 관광, 그 다음에 산업진흥의 일찌감치 이 비도리군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아이누협회도 아이누의 어떤 공예품知名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브랜드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이용해서 이 지정에 협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이누 정책의 어떤 존재 방법에 관한 어떤 유식자들의 간담회 보고서를 토대로 이 홋카이도도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도 움직이게 되면서 공예품 진흥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전통은 오래된 민구라는 어떤 문화 자원을 잘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카야노스처럼 이렇게 좀 선구자적인 사람이 수집, 기록, 그 다음에 박물관이나 자료관에 이제 기증을 함으로써 정리 보관된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니부 단위에서는 어떤 문화 정치에서 정치면에서 선구자들이 이러한 문화 자원을 집약을 하고 공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중요 유형 문화재를 비롯해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갖추어지게 되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모델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용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에 남아있는 어떤 문화 자원을 다시 우리가 정리 조사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공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공예가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의 학예사를 비롯한 연구자들, 그 다음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공동 작업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 연어 액자입니다. 연어 액자. 그래서 저는 이 홋카이도에 가기 전에 동경 내에서 뭐 가게 안에 이 연어 액자를 걸어두는 것도 많이 봤고요. 또 일반 가정에서도 이 연어 액자를 걸어두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니부 단위에서 생산돼서 전국으로 이렇게 유통 판매되는 그러한 구조라는 것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쟁반,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니부 단위와 관련한 것, 그 다음에 니부 단위 박물관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